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WSJ 경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성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강세의 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좀 오히려 불안하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죠, 박사님. 네, 월스트리트 저널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경제신문이고 뉴욕 증시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언론사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뉴욕 증시 요즘 좀 수상하다 이런 기사를 대서특필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수상하다는 이유가 더 수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좋아서 수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요즘 뉴욕 증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 보통 증권시장에서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비례한다라고 볼 때 실적이 좋아졌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6월 달에는 실적 발표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사실상 알 수 없는 깜깜이 6월이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보지 않고 주가는 계속 오른다. 자, 이 대목이 좀 수상하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첫 번째 지적이고요. 자, 두 번째 지적은 오르는 종목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 종목이 매우 제한적이다. 네. 몇 개 종목만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잘 뜯어보면 줄을 잘 쓴 투자자들은 엄청난 큰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대다수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속빈 강정이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우 지수가 좀 부진한데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기술주, 이를테면 엔비디아 같은 데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나스닥에는 들어가 있지만 뉴욕 증시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몇몇 기업이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 다우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이까지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인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방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빅스 지수, 빅스라는 게 공포 지수라는 건데요. 네. 앞으로의 주가 상황, 지금 뉴욕 증시가 실세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품이냐, 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현실하고의 괴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가 이 빅스 지수라는 겁니다. VIX라 해서 이 볼러테일 인덱스인데 그만큼 앞으로 변수가 많다. 볼러타일이라는 게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증권시장이 앞으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현재 안정세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래서 네. 흔히 우리는 이걸 변동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다. 이래서 보통 뉴욕 증시를 체크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 빅스 지수, VIX 지수라는 것도 매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 너무 낮은 거예요. 자, 이 낮은 것은 일단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일단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VIX는 1993년 듀크 대학 교수팀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지금 한 역사가 이제 30년, 정확하게 31년이 됐죠.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추세를 보면 공포 지수가 오르면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반드시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렇게 많이 변한다 이거죠. 떨어진다, 오른다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변한다. 이건데 이 VIX 내는 산식을 보면요. 옵션 선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래에 투자하는 시세와 현재 주가의 차이, 이게 크면 클수록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 간에 앞으로 주가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이건데 지금 나타나는 지수는 네. 공포지수 VIX가 12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12, 빅스 지수가 12 정도는 거의 미니멈 수준이거든요. 네. 이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선물 시세나 옵션 시세와 현물 시세가 거의 같이 간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용하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면 공포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될 그렇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게 해도 좀 너무하다.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VIX 지수 30년의 과거 경험치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때 1990년대의 외환위기나 200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전에도 이런 극단적으로 고요한 상태가 나타났다. 네. 극단적으로 고요한 상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불안하다. 너무 좋아서 불안하다. 우리도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화도 좀 내고 이래야 이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너무너무 잘해주면 불안하죠. 불안할 불안합니다. 수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상황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고하고 있다. 네. 물론 그 잘해주는 게 진심이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럼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번 경고는 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또는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것보다도 너무 조용하니까 조금 조심해 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까요, 박사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AI 파도 타기.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주에 집중되는 매수세.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주에 이게 기업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해서 지금 급등세가 파도 타기 하듯이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좀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도비가 지난주 금요일에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어도비는 어떤 기업이고 또 여긴 왜 이렇게 또 오르는 걸까요? 예, 어도비란 말, ADOBE 말은 원래 찰흙, 진흙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작품을 초등학교 때 미술 공작을 할 때 찰흙을 가지고 어떤 미술 조형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만물을 만들어내는 기초다 이런 뜻인데 이 어도비의 창업주가 살던 집 뒷 골짜기 계곡 이름이 또 어도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도비 창업자들은 세상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회사 이래서 어도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미술 공작품 조형하고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자, 이 회사 뭐 초기에 엄청나게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사실 어도비는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어도비 딱 스타트업으로 그 상장도 하기 직전에 이 회사가 뜨니까 어도비에다가 엄청나게 올인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삽니다. 사실 애플 컴퓨터가 또는 애플의 스마트폰이 아주 화면을 그래픽을 잘 처리해서 그 전의 IBM 컴퓨터를 잡았는데요. 그 잡게 되는 계기가 스티브 잡스가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이 어도비의 기술을 애플 컴퓨터의 그래픽에 가져오면서 애플이 완점프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한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 어도비 경쟁사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되니까 네. 챗 GPT 그 같은 경우에 이 포 옴니 같은 거 말만 하면 그림을 그려주고 네. 또 그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준다 하니까
이제 포토샵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도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적 발표,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는데 어도비는 이게 그 분기가 다른 기업하고 조금 다르게 되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어도비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좋다. 이러니까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거든요. 네. 왜 좋느냐? 어도비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만든 지가 한 1년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어도비만의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이 포토샵이 너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어도비의 인공지능이 파이어플라이라고 그럽니다. 네. 파이어, 불타는 파리.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이제 포토샵이 필요 없다 됐는데 어도비 인공지능을 보니까 불타는 파이어 플라이를 보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역시 기술이다. 이래서 자,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소재가 있으면 시중에서는 뭐 자금이 어디 갈 데 없나 기다리고 있다가 AI에 지금 타는, 그래서 파도 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의 생태계 속에 그 프레임 구조 속에 돌아가면서 지금 타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바로 이런 것이 월스트리트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잘 되면은 순환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겠지만 한 곳이라도 덜커덩하면 주가가 아주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된 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마크롱 불장난. 자, 이달 초 유럽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이 극우 정당한테 패할 것이 확실시 되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에는 엄청난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이 무려 우리 돈 150조 원 가까이 지금 증발했다 소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프랑스 정권 시장이 요즘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가 잘 나가는 것은 굉장히 대조적인 현상인데요. 바로 이게 이제 마크롱의 불장난, 정치적 승부수, 국회를 해산했거든요. 자,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네. 의회 해산권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근데 잘 쓰지 않죠. 27년 만에 처음으로 마크롱이 프랑스 역사상 아주 오랜만에 의회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네. 이 해산한 게 이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유럽 의회 선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르네상스당이 너무 부진하니까 국민들에게 소구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극우 정당이 표를 다 먹을 거야. 그래서 특히 지금 좌파들이 연합하기 직전에 그 표가 자신이 속하고 있는 중도에 와서 네. 이 세력을 한번 뒤엎어 보겠다는 굉장히 엄청난 지금 실험이에요. 만약에 지면 이것은 마크롱의 퇴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실험입니다. 네.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는 프랑스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상황 전개 계속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전기차 대 돼지.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이 지난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지금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돼지고기,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예, 장기라는 바둑 못지않은 게임에 장군, 멍군이 있죠. EU가 중국을 향해서 너희들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 관세 때릴 거야 하고 발표를 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그렇다면 EU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이거 덤핑 조사할 거야. 네. 그래서 돼지고기와 전기차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자, 이 대목을 보면 유럽이나 중국이 어떤 대목에서 가장 서로가 취약하고 어떤 대목을 가장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보호무역주의, 하나도 참지 못하겠다로 치닫는 한 단적인 사례인데요. 이 와중에
세계 부호 무역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전 세계 무역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그냥 남의 불, 걷는 편의 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쿠팡 반격. 지난주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요.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보면 이 검색 순위, 문제가 된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쿠팡이 스스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싸워도 우리나라에서 싸워야 될 것이고 이해를 구해도 우리나라에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네. 쿠팡의 지주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뉴욕 증시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거기다가 한국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색 순위는 모든 데서 다 하는 국제적인 관행인데 이것을 한국 공정위가 때렸다.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싸우더라도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른 데 가서 일러주면서 네. 다른 데 도움을 받는 거. 이거 굉장히 모습이 안 좋은데 특히 이제 이 쿠팡의 자칫 이런 행동은 한미 간의 무역 마찰로도 빚을 수 있거든요. 자, 공정위 내용은 순위 게시하는 거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다. 순위 게시하는 방법론에 조작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예.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쿠팡도 나름대로 뭐 할 말은 많겠지만 네. 이거 우리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 법정에서 얘기해야지 왜 미국 가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대목에서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실망이 증폭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뭐 공시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WSJ 경고, AI 파도 타기, 마크롱 불장난, 전기차 대 돼지, 그리고 쿠팡 반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